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주말 동안 런던에 잠깐 다녀왔다. 그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다녀왔던 그 런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묘사를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넘쳐나고요. 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정겨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런 좀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시고요. 아주 고맙게도 미주 쪽에 계신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가족과 라스베가스에 다녀왔는데 많은 여행객들을 보며 현재는 경기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튼 리세션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오늘도 영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HOE612님께서 굉장히 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컨텐츠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 뉴스가 사실 별건가요? 이렇게 미국의 소식을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의 구독자 분포를 살펴보면요. 사실 놀랍게도 25% 이상이 미주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좀 댓글을 통해서 현지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우리 미주 구독자 전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을 해봅니다. 자, HOE612님 소중한 댓글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들의 사랑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미주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가장 먼저 어제 월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0.70%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57%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29%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역시 0.7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1% 넘게 나스닥이 올라간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시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 시장도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중국 증시는 한 5% 정도 하락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혼자 상승한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여러분들 참고로요.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의 증시가 급속도로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베이징에 락다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베이징은 괜찮았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락다운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증시 혼자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래간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4.9%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배럴당 $100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잦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도 좀 상승되는 하루였잖아요.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증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살펴봐야겠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뛰어났던 종목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최고의 소프트 기업으로 선정해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높아서 그동안 좀 많은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오래간만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레모네이드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7.4% 반등했습니다. UiPath가 6.85%, 메르카도 리브레 6.34%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6.2%, 더 트레이드 데스크 6.02%, 인텔리아가 5.78%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파이버 5.7, 패시픽 바이오사이언스 5.43%, 우버도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픈도어가 5.22%, G스케일러 5.00,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91% 정도 올라가면서 어제 성장주들이 4%, 5%, 3% 정도는 다 올라가는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봐야겠죠. 자, 팡 기업 플러스 테슬라를 볼 텐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다름 아닌 구글입니다.
4.04%나 뛰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4% 상승, 엔비디아도 오래간만에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1.56% 플러스, 아마존이 1.20% 올라갔고요. 애플도 0.67% 상승했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0.70%, 그리고 넷플릭스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제 주가가 거의 $20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2.60%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일 관계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두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던 거죠. 첫 번째는 소개드린 것처럼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100 이하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수도가 록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석유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예측이 나오게 됐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저 에너지 주식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서 한 5%에서 10% 정도 주식이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주식 몇 개를 살펴보면요. 다이아몬드백 같은 경우는 3.3% 하락을 했고요. 옥시덴탈 3.02% 떨어졌습니다. 엑손모빌도 살펴보겠습니다.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3.37%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쉐브론 같은 경우도 2%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유 관계주들이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뉴스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사버렸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트위터가 그리고 그의 보드는 이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월요일 날 드디어 이제 어그리먼트를 했다.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매각할 것을 일론 머스크와 약속을 했다. 자, 금액은 44빌리언으로 결정이 났고요. 440억 달러죠. 자, 트위터의 그 주가는 이 2시 41분부터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5.5% 이미 올라간 상태였고요. 한 주당 $51 63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딜 같은 경우는 2022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결되는 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트위터라는 종목은 이제 영원히 상장 폐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번 딜 같은 경우는 캐시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거고요. 한 주당 $54 20센트를 쳐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51.63이었기 때문에 한 $3 가까운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의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프리미엄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줄 수 있는 베스트 가장 좋은 가격이고 마지막 오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 $54 20센트로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스테이트먼트를 좀 읽어볼 텐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불렀었냐면 더 디지털 타운 스퀘어다. 타운 스퀘어가 뭐냐면요. 이게 유럽 지역에 가면 이렇게 중간에 스퀘어 모양으로 정사각형이죠.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하나의 광장을 우리가 이제 보통 타운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화된 타운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리는 그런 곳이 바로 디지털화된 트위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딜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트윗을 통해서 한마디 더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희망한다.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크리틱스, 그러니까 나를 비평하는 가장 월스트한,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트위터에 계속 남아줬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트위터를 이렇게 단숨에 사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인수권이 확정되는 데까지 정말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요, 한번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일이 진행되는 것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발전 속도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다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메타의 주가가 1.5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그의 첫 번째 리테일 스토어를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리테일 스토어라는 것은 길에 나오는 상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플랫폼 기업으로 머물러 있었던 메타 플랫폼즈가 애플처럼 매장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메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의 그 메가테크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타가 비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시도되는 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월 9일로 지금 개장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메타가 오픈할 것이다. 메타 스토어, 이름은 이제 메타 스토어라고 지은 것 같고요. 자, 이 메타 스토어는 캘리포니아에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스토어는요, 오퍼를 한다,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찬스, 그 기회를 준다는 건데,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처럼 다양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탈이 있죠. 포탈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채팅을 할 수 있는, 뭐 줌은 이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포탈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화상 채팅,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퀘스트 2, 굉장히 유명한 가상현실을 위한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레이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선글라스 기업이잖아요. 레이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스마트 안경을 만들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되는 메타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고 써볼 수 있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타 스토어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스토어는요, 정말 큰 크기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1550 스퀘어 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환산을 해보니까요, 50평도 되지 않습니다. 한 43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지금 첫 번째 메타샵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트라이얼 벌룬이라는 것은 시범적인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잘 진행이 되고 메타 플랫폼즈에서 보기에 우리의 오프라인 샵, 즉 이렇게 하드웨어를 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샵이 늘어나면 좋은 반응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좀 그 스토어의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타 스토어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커넥션을 만든다. 연결해 주게끔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어떠한 식으로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 메타 플랫폼즈인데, 이 메타버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마트 안경이고 뭐 가상현실 고글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메타 플랫폼즈가 이들이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사람들한테 소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직접 한번 써보고 경험을 함으로써 메타버스가 정말 다가오는 미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이 숍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는요, 또한 숍 탭을 지금 이번에 추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탭이 뭐냐면요,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메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퍼니 웹사이트에, 메타 플랫폼즈의 그 웹사이트에 가면요, 이제 숍 기능도 추가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포탈이라든지 레이벤 선글라스, 그 다음에 퀘스트는 이제 가상현실 고글을 얘기하고 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직접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웹사이트에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메타의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숍 탭을 추가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숍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커서를 갖다 대니까 세 가지의 하드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퀘스트. 퀘스트는 이제 가상현실 고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제 여기 메타 퀘스트 2에서 관련되는 하드웨어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299라고
나와 있고요. 299달러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 메타 플랫폼즈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게임도 즐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드웨어는 메타가 자랑하는 포탈이죠. 포탈 같은 경우는 화상 채팅, 화상 미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 사이즈, 10인치, 고, 플러스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각각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필요에 따른 그 크기라든지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레이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만들어진 스마트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안경 역시도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나가다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안경을 클릭만 하면 바로 비디오 촬영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기능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긴 하죠.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떠한 그 정도까지 이 세 가지의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 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애플과 메타의 서로 다 상반된 그 모습입니다. 메타라는 기업은 처음 플랫폼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모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광고 매출을 그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기업인데 이제 하드웨어 쪽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애플의 품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시작한 기업입니다.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 애플이라는 생태계까지 구축을 해놓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재미있는 하나의 우리의 그 리서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의 발전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